이고 참 어제 그 미국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은 참 가지가지하고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꼴값을 떨고 있어요. 완전히 5천만 우리 국민들 개망신을 시켜도 완전히 이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금 이 진실을 쫓아서 이 투쟁을 하는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는 통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날이었고, 이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의 이 전략은 일전에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 팩트 폭격이라는 이 생방송 진행에서 익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예견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예상한 그런 시나리오가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김정은이한테 할래 말래 이 두 가지입니다. 할래 말래. 할래 말래 이 두 가지는 핵 폐기를 할래 말래, 그리고 완전한 이 회생 불가능한 그런 이 핵 불능, 핵 폐기, 그걸 할래 말래예요. 이미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정해놨고 확실하게 정해놨고 지금 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전략은 제한적이다라는 이 용어도 통용이 안 됩니다. 그냥 미국 트럼프가 하는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건 누구도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007 가방 안에 있는 이 동북아 이 관련, 그리고 남북 문제, 그리고 북한 이 핵 관련 이 전략적 이 슈퍼컴퓨터와 같은, 예전에도 이런 멘트 제가 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정교한 이 전략, 그건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그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이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시점이 왔기 때문에 원래 이 처음부터 짠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뿐이에요. 가는 것 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북한 김정은의 이 정상회담, 이 김정은이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회담에서 이제 그 회담이 있기 전에 협상을 이제 사전 조율을 거의 99%는 다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협상이라는 단어는 통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북한이라는 저 콩알만한, 콩알보다도 이 작은 저런 이 나라에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이 점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이 이 축구공이라면은 이 북한은 이 콩알보다도 적다 해야 되나? 저런 나라하고 무슨 정상 간에 무슨 이런 조율이 있고 협상이 있어요. 그 협상이라는 단어는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시점부터는 이 트럼프가 하는 대로 김정은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죽음뿐이라는 거. 오로지 김정은은 죽음뿐이라는 거.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라기보다 북한의 핵 완전한 이 미래에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핵 불능,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이번에 이
미북 회담 취소를 한 걸 보면은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기는 옵션인데 이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이 종북 좌파를 같이 그냥 쓸어버리는 종북 좌파를 몰아내는 그런 이제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정은이와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이 트럼프의 그 일방적인 이 할래 말래 폐기할래 말래 폐기 안 한다면은 그냥 싸대기 때려 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북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폭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하나 더 분명하게 옵션이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것은 남한 내에 있는 이 종북 좌파 세력까지 옵션으로 북한의 핵 제거하면서 같이 다 제거를 해버리겠다는 거. 그게 맞는 겁니다. 남한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이런 좌파 무리를 몰아내지 않고 척결하지 않고 이 북한의 이 비핵화 저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합니다. 저놈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기까지 이 준하는 이 선까지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원래 저놈들 이 북한 저놈들과 하는 습성 이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밀당하는 거, 밀당. 감히 아니 밀당을 할 나라가 있지 어디 싸가지 없이 말이야 이 콩할 만한 나라에서 다시 말하면은 삼성전자의 부서급 정도밖에 안 되는 저런 나라에서 말이야 시금방지게 미국하고 어떻게 이 타협과 협상을 하려고 해요. 타협과 협상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거는 용어는 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예. 뭐 미국하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협상을 해요. 협상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빼버려야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갑자기 등장해 가지고 뭐 어제 이 저녁에 있었던 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 전격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 안 하고 터영이라 합니다. 터영. 우리 터영께서 미국 터영께서 정말 제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정말 멋집니다. 예.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줘야 되겠죠. 짝짝짝.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제 우리의 이 투쟁 이 방향이 정말 뭐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이 가열차게 더 우리가 이제 이 동력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 5월 12일 날 부산시청 앞에서 이 대규모 이런 연합 집회를 우리가 펼쳤습니다. 바로 연합 집회를 펼친 이유는 6월 6일 날, 6월 6일 현충일 날 100만 이상의 최소 100만 이상의 이 태극기 물결을 일으켜서 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미 잘못되었죠. 잘못된 이 대한민국을 침몰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되살리고자 저희가 이 부산에서부터 부산이라는 도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6.25 때 낙동강 전선을 기점으로 이 마지막 보루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였죠. 마지막 보루인 이 부산에서 다시 이 북한 이 괴뢰군들을 이렇게 물리치면서 이 북진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이 힘을 싣고 있는 태극기 행동본부에서 추진한
지금 이 태극기 3.1절 100만 이상의 태극기 물결을 재현하고자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걸 재현을 하고자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뭐 어떤 전략도 없이 그 100만 이상의 군중 동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아직도 지금 이 태극행정본부 이 지도부에서는 지금 6월 6일 그 날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기획을 하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잠시 이야기가 벗어났는데 12일 날 바로 부산에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일 날 바로 대전에 우리나라의 허리 이 중간이죠. 이 대한민국에 이 대전에 저희가 이제 상륙을 했어요. 부산에 태극기 물결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대전에 상륙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19일 날 그 저번 주 토요일 날 정말 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대전 이 시민들이 이렇게 동참해 줄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전 이 스카이로드 광장 그 젊은이들의 거리 거기에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그 광장 안이 꽈득 다 찼습니다. 꽈득. 동영상 이미 제가 올려진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말이 잠시 벗어나가는데 그 대전에 제가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생방을 촬영을 했는데 일부 그 공식 이 무대에서의 집회 이 영상은 그대로 이렇게 생방 진행한 게 업로드 돼 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는데 2부 행진 이제 이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집회 끝날 때까지 이 행진 대호가 갖춰진 이 몇 시간짜리 2시간 이상짜리의 이 지금 영상이 19일 날 다시 말씀드리면 19일 날 대전에서 있었던 그 태극기 집회 스카이로드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 행진 이 생방송 그게 북한하고 한국에서는 검색이 불가되게끔 그런 이제 이 조치가 내려져 버렸어요. 어디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걸 동영상을 재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서버에서는 이 유튜브 서버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서는 이제 이 동영상이 구현이 돼요. 이제 그걸 이제 휴대폰을 켜놓고 또 다른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 화면을 촬영해 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죠. 쉽게 말하면 다시 잘라내 가지고 등록을 해 줬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그 화질이 아주 좀 질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거 대비해 가지고 휴대폰을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생방, 하나는 녹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이 우파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지금 탄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색이 어떻게 다른 나라 미국이나 뭐 이런 독일에서는 그게 검색이 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지금 이 우리 한국에서는 검색이 안 되게끔 그런 조치가 내려진단 말입니까? 그 예전에 제가 대한문에 한번 가가지고 찍었을 때 국본 태극기 집회 찍었을 때도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니고 그런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극전사 TV만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참 오히려 그냥 좋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종북 좌파놈들의 이 타겟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이런 수많은 태극기 세력이 이제 위협을 종북 좌파들에게 위협적인 이제 그런 존재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네. 제가 말이 많이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산에서 시작된 그 12일 날 태극기 물결 그리고 19일 날 이 대전 스카이로드
광장에서 있었던 그 또 태극기 물결, 그게 이제 서서히 강화문을 향해서 그 물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26일 날 저희가 적어도 한 몇십만 정도는 동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6월 6일 날 그 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 날 최소 100만 이상의 이 군중을 이렇게 동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그 5월 26일 날은 이 태극기 행동본부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 이런 여러 이런 그 지도부나 이 세력들이 강화문 광장 일대, 특히 대한문에서 열리는 그 이 국본 태극기 집회, 그쪽으로도 많이 가가지고 그냥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할 것입니다. 6월 6일 이전까지는 이 강화문 광장 여러 이 군소 규모의 태극기 이 집회 현장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편리한 대로, 이 가고 싶은 대로 가가지고 이 힘을 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화문만 하더라도, 강화문 일대만 하더라도 대한문에 있는 그 국본 태극기 집회 그 거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뭐 교보 빌딩 아래, 그리고 또 청계광장, 여러 곳에서 이 군소 규모의 이 태극기 집회가 또 많이 열립니다. 또 특히 또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지방으로 또 내려간다고 하니까, 아마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방 서부터 해가지고 태극기 물결을 이렇게 가지고 6월 달에 뭔가 이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월 26일 내일은 이 강화문 일대의 군소 규모의 여러 태극기 세력이 집회를 하니까, 그 주변으로 이제 거기에 가셔서 힘을 각자 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공식적인 저희들의 그 이 집회는 6월 6일 현충일 날 최소 100만은 확신을 합니다. 그거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100만 이상을 만들려고 저희는 이제 6월 6일 현충일 그 날까지 이 종북 좌파놈들의 지금 이 방해 공작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어떠한 방해 공작과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이 종북 좌파놈들이 침투시킨 이 분열자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이런 분열자들이 음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런 공작들이 지금 완전히 수도 없이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1년 동안 우리가 목숨을 건 투쟁을 했듯이 우리는 절대 저놈들한테 무릎 꿇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번 6월 6일 현충일 그날 최소 100만 이상의 태극기 물결이 이루어지게끔 정말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이 역량, 이 사력을 다해서 그 날을 정말 이 사대문, 강화문 일대의 사대문, 이 서울 시내를 태극기 물결로 다 뒤덮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침몰해 가는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어서 저 넓은 태평양 바다로 항해를 할 수 있게끔 이 대한민국 코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바로 6월 6일 현충일 날 100만 태극기 물결 이상만 나온다면은 이 싸움에 지금 우리가 계속 밀리면서 지금 열세에 있은 이 싸움을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그리 됐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3.1절 날은 왜 못했느냐? 그때는 그 시기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 그리고 선거도 코앞에 다가와 있고 지방선거도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그렇기 때문에 제 이 메시지를 캐치를 하고 알아듣는 태극기 세력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태극기 세력이 아닌 소위 그냥 일반 보수가 2천만 명이 되잖아요. 제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 6월 6일 현충일 날
태극기 하나 들고 다 쏟아져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 싸움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쓰러져가는, 침몰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내 하나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000명이 되고 1,000,000명이 되고 5천만 명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형성이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보수는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있습니다. 예?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이 밥벌어지 보수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이 보수들 태극기 하나 들고 쏟아져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종북 좌파와의 이 싸움 바로 종지부를 확실하게 찍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옵션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우리 보수들한테 인센티브로 옵션을 줬잖아요.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 무리들 완전히 같이 썰어버리면서 우리 보수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바로 이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그래야만 미국 또한 이 동북아, 중국, 특히 중국이 이제 이 목표겠죠. 이 한반도도 중요하지만은 트럼프한테는 오늘 이런 너무 이 이야기를 풀어버리면은 내일 아침까지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제 종종 이런 생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이 저녁 방송을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날씨도 좋으니까 뭐 밤에 10시에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6월 6일 날 현충일 그날까지는 제가 계속 쭉 이어서 이제 이 생방을 열겠습니다. 열 것이고 조금 전에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1년 동안 투쟁했잖아요. 예, 투쟁했고 아직까지도 태극기 손에 못 놓고 있잖아요. 못 놓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마 우리 이 태극기 이 애국 동지들 아마 1년 넘게 수십 번 아마 태극기 손에 놓으려고 마음 먹었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태극기 손에 놓고 집에 들어간 사람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집에서 아마, 매일 그냥 이 가슴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은 이제 또 집회하는데 한 번씩 나오시고. 이 언제까지 이 싸움을 지루하게 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정말, 반복된 말이지만은, 이제 이렇게 모멘텀이 딱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예. 크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이 트럼프의 이 007 가방 안에 있는 그 전략이 이제 수면 위로 하나씩 딱 드러났잖아요. 어제 그 일 바로.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 북한, 미국과 대한민국 협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협상. 일방적인 그냥 트럼프의 그 전략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제가 말이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은 제가 한 몇 개월 전에도 이야기를 아마 팩트 폭격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제2의 IMF가 온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99%입니다. 예, 99%고 이 올 연말이나 거의 2019년 되면은 거의 뭐 100% IMF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온다고 봐야 되고 그것 또한 이 종북 좌파 무리들과 이 중국 길게는 중국까지
타겟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보면은 중국도 아작나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고 이 북한이라는 즉 콩알 만한 거지 같은 나라로 인해서 중국 또한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 사실,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 사실,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중국이 이 한반도를 갖다가 과거 역사에 건드려 가지고 멸망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당나라, 뭐 수나라 전부 다 멸망 다 했습니다. 멸망 다 했고 지금 뭐 이 날씨도 좋으니까 제가 이 서청대 우리 대통령님 이 계신 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년 넘게 저 종북 좌파 무리들과 목숨을 건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외워버렸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장시간으로 열리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반복된 멘트가 나갑니다. 일주일 전에 한 멘트 또 나갈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15분짜리 20분짜리 녹화해가지고 논평 이렇게 방송해가 유튜브에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된 멘트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님은 저 종북 좌파 무리들과 어떠한 타협과 협상을 안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저 종북 좌파 무리들과는 그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단정을 지은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자신의 안위와 일신, 영화를 위해서 생각하셨다면은 탄핵도 안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놈들과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그리고 탄핵을 당했더라도 한 달 이내에 풀려나가지고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저놈들과는 어떠한 타협과 협상의 이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바로 이 잘못된 이 선례가 남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불법적인 탄핵, 헌법이 완전히 유린된 이 사실, 그리고 작년 1심 판결 이전까지 재판을 우리 대통령님은 구치소 지금 여기와 법원을 꼬박꼬박 오가면서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4번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받았어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근데 저 검찰 그리고 박영수 저 특검놈의 새끼들 일당들, 저 새끼들이 이야기한 그 차고 넘친다는 그 증거, 철철 흘러 넘친다는 그 증거, 재판장에 단 손톱만큼도 올려놓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김세윤의 이 판사놈의 새끼가 종신형이라는 24년의 그 판결을 때렸어요. 참 이건 부끄러운 역사적 판결입니다. 참 부끄러운 판결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봤을 건데 증거 하나 없는 상태에서 종신형이라는 일국의 대통령을 24년이라는 판결을 때렸는데 문재인이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상대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참 서글픕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지, 저 종북 좌파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이딴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었는지. 그리고 우리 보수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보수들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두 손 놓고 있었잖아요.
너무 방심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일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이번 그 6월 6일 현충일 날 그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이 싸움에 이 어떤 그 판을 뒤집지 않으면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만약에 또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면은 거의 1년을, 오늘 시점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을. 이번 6월 6일 현충일 날 우리가 정말 계속 후퇴만 하고 있었잖아요. 예? 종북 좌파는 계속 공격을 하고,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갖다가 지금 행성해놨고, 거기에서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것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100만 태극기 물결 이상을 못 일으켜 놓으면은 그것도 뺏길 수가 있어요. 뺏길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1년 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반복된 말이지만은, 제가 태극기 행동본부 최영수 교수님과 같이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그분은 이런 어떠한 정치적, 어떤 정당, 그런 쪽으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오로지 이 민초들을 위해서 이 태극기, 우리 이 순수한 태극기 이 세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이 단체고 세력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걸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같이 함께 제가 힘을 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5월 12일 날 부산시청에서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 날에 수만 명의 애국 동지들이 들불처럼 나와줬어요. 그 여파를 몰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5월 19일 날 대전 은흥정 사거리 그 스카이로드 광장 젊은이들의 거리에, 거기에 부산 또 팀들이 또 지원을 하고, 충남, 충북, 대전 그 태극기 애국 수십 개의 이 단체, 특히 대전 태극 연합, 이게서 이제 한 수만 명이 동참을 하고, 우리 이 서울에서도 이제 내려가고 해가지고 연합된, 단합된 그런 이제 이 집회를 펼쳤습니다. 가능성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 날만큼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휠체어 타고도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물며 그 두 다리 멀쩡하고 걸을 수 있는 분들, 그냥 태극기 하나 들고, 예? 태극기 하나 들고 내 한 사람 뭐 안 나가도 뭐 지장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모여서 100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 날 반드시 나와야 이 싸움에 열세인 이 싸움의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26일 날은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 화합 차원에서 저희 이 세력은 광화문 일대에 있는 대한문에서 열리는 국본 태극기 집회라든지 등등 이 사대문 주변으로 해가지고 태극기 세력이 이 집회를 하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또 이 화합의 장을 펼치는 그런 이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부산 대전에서 지금 물밀듯이 올라오고 있는 이 여파와 수도권에서 움직이는 이 태극기 모든 세력이 6월 6일 현충일 날 쏟아져 나오는 그날 이 싸움의 판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트럼프 미국 우리 터영께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해 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남북통일 이루게끔 해 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태극전사 TV와 함께 해주신 우리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1년 넘게 목숨을 건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제가 오늘 이 긴급으로 제가 평일날 제가 방송을 잘 안 여는데 여기에서 와서 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6월 6일까지는 매일 저녁에 제가 이 방송을 열 것입니다. 열 것이고 계속 이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토요일만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이 태극전사 이 TV와 계속 함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태극전사 TV가 이 종북 좌파들한테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입니다. 예. 그렇고 그렇지만은 어떠한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따르고 협박, 뭐 이런 비난, 비방 이런 게 따르더라도 1년 동안 이렇게 꿋꿋하게 해왔듯이 우리는 원칙을 바탕으로 진실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심과 욕심 없이 우리의 이 세력은 6월 6일 현충일 날 그날 최소 100만 이상의 태극기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전사TV 전용호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충성!